안녕하세요. 제가 15년 동안 온스카페에서 6,000건에 달하는 온라인 피부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학회나 저명한 논문의 여드름 치료에 대한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과에서는 여드름 없애준다는 레이저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의사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처방해주는 바르는 약, 먹는 약부터 피지 조절제, 항생제, 살균제 등을 다 해봤는데 내 여드름에는 효과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요법인 티트리도 사용해보고 어성초 성분도 사용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본 결과 여드름 흉터만 생겨 현타 오는 분들에게 많은 상담을 진행해왔고요. 이분들은 별 효과가 없으니 결국 먹는 것의 문제라는 다소 동떨어진 이야기에 물을 많이 먹고 면을 먹지 않고 기름진 음식 먹지 않는 노력을 합니다. 여드름 치료제도 안 듣는데 먹는 것을 조절한다고 될까요? 많이 힘든 일입니다. 이런 사이 피부과 빌딩은 더 높아져가고 한의원에서 약 짓는 비용은 늘어나고 화장품 회사의 주가는 급상승합니다. 여드름 때문에 그냥 계속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것이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은 중과부족입니다. 여드름 치료제가 약발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나는 여드름이 유전적이고 선천적인 것이라서 사춘기 이후 폭발하는 여드름을 여드름 치료제나 레이저로는 중과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드름이 개선 안 되는 분들은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춘기 때나 20대 초반까지 여드름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드름은 노화가 시작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계속 여드름이 난다는 점인데요.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후 안 난다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드름에 대해 알고 그 관리 방법을 여드름 날 때부터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데 그러는 분들이 없고요. 제품이나 약에 의존하려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일상이고요. 여드름이 난 다음 항생제인 클레오신이나 바하 성분인 클리어틴, 그리고 피지 조절제인 로아큐탄이나 이소티논 경험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이것들이 여드름에 좋다는 대표적인 약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해도 안 되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요. 피부는 불평등합니다. 여드름이 나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라 생각해야 하고요. 그것이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계속 날 거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핵심은 여드름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이 여드름 흉터가 되지 않도록 후천적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드름이 난다고 해서 질병으로 죽는 것은 아닌데요. 여드름 흉터가 생기면 그것이 평생 간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여드름 흉터가 없는 상태에서 소개팅하는 것과 여드름 흉터가 있는 상태에서 소개팅하는 차이가 평생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드름 흉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것이 여드름 관리의 핵심이라고 항상 말해왔는데요. 이렇게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여드름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흉터지게 하지 않는 관리에 몰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는 약간 다른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할 건데요. 내용이 많습니다. 본문이나 고정 댓글에 목차를 적어드릴 테니 해당 부분만 보셔도 좋습니다. 내용은요, 첫 번째 여드름 약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인터넷에서 추천한 한두 가지 약 가지고 몰빵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약의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표로 만들어 설명하는데요. 바르는 약과 먹는 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의 효과나 부작용, 그리고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두 번째, 여드름 흉터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의 핵심은 압출과 스팟 관리입니다. 스스로 압출과 스팟 관리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여드름에는 곪는 여드름, 즉 화농성 여드름이 있고요. 곪지 않는 여드름인 좁쌀 여드름이 있습니다. 화농성과 좁쌀 여드름은 따로따로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관리하는 것이 여드름 관리를 어렵게 합니다. 또한 여드름 흉터는 정확하게 페인 흉터와 여드름 자국으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페인 흉터는 염증이 진피를 손상해서 페인 흉터가 되는 것이고요. 여드름 자국은 여드름 압출할 때나 압출하고 나서 스팟 관리만 하고 자극과 마찰을 줄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건드리거나 세안할 때, 그리고 손을 많이 대거나 압출한 다음에도 계속 건드리는 경우에 나타나는데요. 여드름 페인 흉터와 여드름 자국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르는 약인데요. 과산화 벤조일 계열입니다. 벤조일 페록사이드라고도 하는데요. 여드름균을 직접 살균하는 겁니다. 균을 억제하는 항생제하고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항염작용과 각질 제거 작용이 있습니다. 내성이 적은 편이라서 여드름약에 입문하는 분들에게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극감이 심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아는 분은 이것 오래 사용하다가 오히려 그 자극으로 피부 요철이 흉터 정도로 생겼습니다. 자기 전 한 번 바르다가 적응되면 하루 2번 하라고 하네요. 레티노이드 계열의 바르는 약입니다. 비타민 A 유도체인 트레티노인 함유 제품으로 심한 여드름보다는 초기 여드름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피지 분질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드름뿐만 아니라 미세 주름이나 색소 침착에 효과가 있다는 말 때문에 아는 분들은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과산화 벤조일보다 적은 자극이고요. 될 수 있으면 저녁에만 바르시고요. 한두 달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클린다마이신 계열입니다.
균을 억제하는 항생제인데요. 다른 항생제보다 내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네요. 항생제이기 때문에 오남용과 장기간 사용 금지입니다. 과산화 벤조일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 좋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자극도 엄청 큽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피로신 계열입니다. 여드름균이 피아크네스 균이 아니라 모낭염과 같은 세균 감염에 효과 있답니다. 세균 감염이 아닌 피지가 배출되지 않아서 생기는 여드름에는 효과가 별로라고 합니다. 여드름 전후 세균 감염이 우려될 때 사용하시고요. 내성이 있고 오남용과 장기간 사용 금지입니다. 살리실산인데요. 이것은 각질 제거제입니다. 초기 여드름에 약간 효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다른 약들보다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남용을 많이 하는데요. 여드름이 오래 간다면 이것이 효과는 없고 피부만 민감하게 만듭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여드름 패치입니다. 패치는 흉터 가능성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안 좋다는 피부과 의사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균에 의한 감염이나 염증이 심한 경우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킨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티트리 오일입니다. 티트리 오일에는 항균 효과가 있는 성분이 있어서 여드름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요법이고요. 자극성이 강합니다.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티트리 오일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뿐입니다.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약에 비해 효과는 별로인데 많은 분들이 여드름에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요. 티트리 오일도 자극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는 약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지금부터는 먹는 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소트레티노인 계열인데요. 우리가 많이 아는 로아큐탄이나 이소테노인입니다. 여드름 원인 중 하나인 피지 분비를 줄여줍니다. 부작용이 심한데요. 안구 건조나 피부 건조가 있고요. 임산부 사용은 금지입니다. 기형아 출산 가능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피부에 심한 건조 증상이 있고요.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복용하는데 피부가 건조해지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약해서 여드름 개체수가 늘어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먹는 항생제입니다. 바르는 약으로 안 될 때 먹는데요. 내성이 있고요. 장내 유익균이 사멸되고 입술이나 잇몸 출혈 가능성이 있고요. 안구 건조 등을 감수하고 먹는 항생제입니다. 심한 여드름일 경우에 부작용을 감수하고 복용하는 것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저는 화장품 업자입니다. 이렇게 약을 소개하면 화장품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데 굳이 약을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당연히 있습니다. 약은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도 심합니다. 즉 약은 당장은 좋지만 사용하면 할수록 피부를 약하게 하고요. 피부 장벽을 해쳐서 오히려 여드름이 더 나게 하고 피부가 민감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을 복원하고 보습을 해주는 화장품이 약보다 피부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약 소개를 하는 것이고요. 이래야 여드름이 잡힙니다. 피부 보습을 안 하고 건조하게 두면서 약만 의존하고 있는 경우 10년까지 계속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순서인 압출과 스팟 관리입니다. 평생 보기 싫은 흉터로 남는 것은 압출을 잘못해서 염증이 진피를 손상하거나 여드름이 있는 부위를 익지도 않았는데 건드려서입니다. 또한 여드름이 날 때마다 적당한 시기에 압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스스로 하지 않고 피부관리실에서 압출하면 안 됩니다. 1, 2년 여드름이 나고 안 나는 것이 아닌 5년에서 심한 경우 10년간 계속 여드름이 나는데 그때마다 피부과나 피부관리실에서 압출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피부과나 피부관리실에서는 좁쌀 여드름까지 죄다 짜는데요. 이것은 피부를 누더기로 만들어서 피부 전체를 망가뜨리고 피부를 민감하게 만듭니다. 참고 바랍니다. 여드름 압출과 스팟 관리에 대한 자세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현직 피부관리사의 상세한 설명입니다. 함께 보시죠. 후에 면봉으로 여드름을 잡아서 위로 올려주듯이 하면 여드름 씨앗까지 압출이 되고요. 계속 짜면 투명한 혈장액이 나올 때까지 깨끗하게 짜내주셔야 되세요. 여드름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스팟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혈 후에 피가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스팟 관리 화장품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스팟 관리까지 진행이 되어야 여드름으로 인한 흉터나 색소까지 예방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은 스팟 관리 직후 사진이고 이 사진은 3일에서 4일 정도 됐을 때 사진이에요. 이 색소 변화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드름 압출 도구나 준비물은 5,000원 안쪽이면 모두 구입할 수 있고요. 제가 구입하는 곳을 고정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화농성 여드름은요. 화농성 여드름 관리 방법이 있고요. 좁쌀은 좁쌀 관리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각각의 관리 방법을 따로 해야 합니다.
화농성 관리 방법은 얼마 전에 제가 업로드한 영상에 있고요. 좁쌀 관리 방법은 제가 기획한 치치님의 영상에 있습니다. 영상 끝나고 추천 영상에 올려드리고요. 고정 댓글에도 올려드릴 테니 꼼꼼히 시청 바랍니다. 분명 오늘 영상을 본 후에는 여드름 관리가 좀 더 와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두 영상을 봐도 뭔가 이해하는데 부족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온라인 스킨케어에 가시면 여드름 관리에 대한 자세한 관리 방법이 교과서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여드름 관리 이론편과 여드름 관리 실전편으로 나누어서 올렸는데요. 이 두 편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